안녕하세요. 김성은입니다. 제가 오늘 EBS 다큐멘터리 지난 6월 20일경에 방영됐던 플라스틱 쇼크라는 다큐멘터리를 1부,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청을 하고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브리핑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시간을 내셔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전달해드릴 수도 없고, 또 그러기에도 너무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시라고, 또 그리고 또 주변에 또 애정하는 분들께 다 좀 알려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 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침투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존 부분인데, 저는 이 2부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꼭 함께 보시면 좋겠고, 이건 이제 예고예요.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예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Something shifted. And as she read, the room, eager to stay relevant, did too. Explore your story. 네. 자폐를 유발하고 이렇게 동물 실험 그리고 태반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 쪼개질지언정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토크쇼 형식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신 심원준 님 모시고서 이제 저희 같이 타는 토크쇼라서 또 보시기도 엄청 편하고, 한 40분 정도의 길지 않은 영상이라서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드셨나요? 이렇게 질문이 있죠. 나 플라스틱 전혀 안 먹었는데 라고는 하지만, 내가 그걸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침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식탁 위를 생각했을 때 플라스틱 전혀 없어, 나 안 사용했어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채소, 과일이 포장이 되어서 오는 그런 포장지라든지 모든 것들에 이제 플라스틱이 이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야말로 무심코 섭취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들어보셨겠지만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 딱 그 네모난 한 장 분량 5g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뒤로 어떻게, 제가 2번을 눌렀더니, 네. 그래서 여기 아닌데? 그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연 언제부터 플라스틱을 먹게 되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수병, 그 다음에 배달 용기, 배달 음식 저도 피치 못하게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이크아웃 할 때 그 커피컵, 뜨거운 거 특히 뭐 이렇게 아메리카노 하실 때 그 안에 다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간편한 이 비닐들, 얇아가지고 이제 뭐 소분해 놓기도 참 좋은 이런 비닐들, 그 다음에 랩, 너무 간편하죠. 근데 이 랩을 또 뭐 전자레인지에 같이 돌리고 음식에 닿고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은 편리하지만 결국에 미세 입자로 분해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다나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먹이 사슬을 통해서 결국 우리 인간의 몸속으로까지 침투가 된다. 사실 그 전에는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마구마구 이제 버리는 이 플라스틱들이 썩지 않고 모여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태평양 한가운데 엄청난 그 쓰레기 섬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그 바다 거북이가 콧구멍에 그 12cm의 빨대가 들어가서 이제 빼주고 피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버린 이런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우리 동물들까지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됐지만,
사실 정말 피해자는 우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마 그때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지금 굉장히 이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미 우리 혈액 속에, 그 다음에 폐와 뇌, 태반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는 거를 그 다큐멘터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임산부가 이제 실제 아이를 낳고 그 태반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실험을 연구실에서 해봤더니 그 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그런 사례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런 환경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우리의 뭐 외모나 이런 DNA를 물려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플라스틱 DNA를 우리 아기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험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위험하고 이것들이 나아가서 우리 이제 건강 문제와 각종 건강 문제에 이제 연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치매라든지 뭐 자폐 스펙트럼 이런 것들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동물들 너무 불쌍하더라고. 무슨 죄예요. 그래서 그 쥐들이 그 막 플라스틱을 일부러 바르고 먹이고 막 계속 그렇게 해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 쥐를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 실험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갖게 된 그 쥐는 그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도 그 친구, 그러니까 일반 쥐는 그 친구가 있는 우리를 막 맴돌면서 친구하고 뭔가를 이렇게 교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움직임과 그 운동성이 자폐를 갖고 있는 의심되는 그 쥐들은 친구가 있는 거랑 상관없이 동일하게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영향이 있구나 이런 그런 실험들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플라스틱이 우리 뇌에 축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 그래서 이런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퇴행성 뇌 질환까지 치매와 파킨슨병과의 상관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은 우리가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처음에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협으로 그래서 꼭 반드시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젊은 친구들, 요새 젊은 사람들의 뭐 암발생률이라든지 뭐 특히 그리고 이제 아까 아이들 자폐라든지 그런 게 급증을 했대요. 과연 왜 그렇게 됐을까? 혹시 이게 이유가 아니었을까를 해서 이제 연구진들이 그런 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많은 실험들을 거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편리함을 준 플라스틱이지만 그럼 이 자연은 왜 이를 분해하지 못할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플라스틱이 어떻게 생겨났을까를 이제 거슬러 올라갔더니 옛날에 19세기 중반쯤에 당구가 엄청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근데 그 당구공의 원래 재료가 상아라고 합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상아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싸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금 $10,000를 이제 내면서 이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사람에게 이 상금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실패하긴 했다고 해요. 왜냐면 어떤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약간의 폭발도 있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다른 분야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강력한 화학 결합이고 그 다음에 소수성이라는 거는 물과 친하지 않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이 닿으면 이렇게 분해가 되면 더 차라리 쉽겠는데 이제 열과 그 햇빛과 이런 거에 의해서 햇빛과 열에 의해서 또 쪼개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 분해가 쉽지는 않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자체도 이제 그렇지만 과연 이 플라스틱이 운반하는 무엇이 더 무서울까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독성 셔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게 이 부분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옛날에 트로이 목마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그 안에 무서운 것들이 숨어 있는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플라스틱 자체보다도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였던 각종 화물과 독성 물질, 그런 발암 물질들이 문제가 더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면역 세포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면역 체계는 사실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가짜 단백질인 척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장수를 쓴대요. 그래서 오히려 면역 세포가 반가워하면서 걔네들을 먹이로 해서 그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데 같이 돌아다니는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주변의 유해 물질과 병원균을 협착해서 몸속으로 운반하는 독성 셔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또 문제점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워낙 버리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잘 쓰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의 허상과 실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실 재활용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다 열심히 이거라도 잘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가 재활용률이 86%인데 엄청나게 높은 그 퍼센트라고 합니다. 뭐 유럽도 어디도 다 뭐 40%, 20% 막 이런 수준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86%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보이기에는 86% 하고 있지만 실제 그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는 제대로 뭔가 정말 시스템을 갖추고 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5R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뭐 reduce, reuse, recycle 재사용하고 뭐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고 이거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3R이 아니라 repair 또 이제 고쳐 쓰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요건 처음 봤거든요. refuse 거부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텀블러를 꼭 챙겨서 다닌다든지 뭐 이런 또 배달 음식을 받으러 갈 때는 뭐 보관 용기를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의 또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부터 거절하시겠습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내가 먼저 자각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또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이제 플라스틱 디톡스라고 하거든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플라스틱 의존적인 사회 시스템 자체를 좀 바꾸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공존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플라스틱 문제 이제 해결 가능성과 그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의 진실, 국내외 정책 실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럼 공존할 수 있을까까지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에 대한 개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사실 미세 플라스틱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이거에 더 익숙히 알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라 하면은 저희 쌀 한 토를 생각하셨을 때 엄청 작잖아요. 그거를 1000분의 1로 쪼갠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노 플라스틱은 그 작은 그 1000분의 1을 또 1000분의 1로 쪼갠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입자인지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나노 플라스틱이 우리는 지금 먹는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예, 먹어서 그리고 실제 먹었을 때 좀 입자가 큰 미세 플라스틱들은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주 작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것들이 이제 혈액을 돌아다니고 이제 우리 장기에 이제 머물게 되고 이런 것들인데 이 나노 플라스틱이 피부로 침투한다는 거. 우리 피부 장벽 사실 굉장히 꽤 완벽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공을 통해서도 이 나노 플라스틱이 침투를 하고 이 진피층으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갔다가 림프절에 머물다가 각종 장기로 다 이동하는 그 과정을 또 이 불쌍한 우리 쥐들을 통해서 다 그거를 실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큐멘터리에서.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슬픈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면역을 교란시키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를 교란해서 만성 염증과 노화도 촉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임산부들이 섭취했을 때는 뭐 모유를 통해서 태반을 통해서도 아이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안책으로 이제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대안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상용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떤 아이디어나 이것과 상용화되는 건 또 그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연구실에 이제 머물고 있는 플라스틱인데 착한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 플라스틱들은 근데 사람들이 뭐 더 나쁜 거 아니야? 오히려 다른 쪽으로 뭐 독성이 강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누명이고 오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을 쓰면 좋은데 이제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또 일반 플라스틱과는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용화하려면 이것들을 위한 또 처리 시스템을 거쳐야지 그냥 분해 그냥 쪼개지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분해가 되려면 그에 적합한 환경을 또 갖추고 있어야지 분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래서 식물 실험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분을 3개를 키우는데 이제 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이제 비료화한 것들은 훨씬 더 일반 것보다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좋기는 한데 참 상용화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연구원이 나와서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도 검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를 예를 들었는데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이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뤘던 게 뭐냐면 요즘 또 현대인들이 참 좋은 현상인데, 옛날에는 가격이 비싸? 그럼 부담스러워 안 돼 했지만 요새는 소비가 나의 또 정체성을 반영하는 소비로 많이 돌아섰고, 실제 생분해 플라스틱을 쓸 용의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쓰겠다라는 사람들이 80~90%,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그걸 자각하느냐, 이거에 굉장히 그 내재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엄청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벌금이 엄청나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과일, 채소, 플라스틱 포장도 금지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과일, 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그럼 불편해서 어떻게 이거를 다 시장에서 할까 싶은데 오히려 이 나라에서는 그걸 찬성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생각 외죠. 그리고 뭐 그런 친환경을 그런 표방하고 더 지향하는 그런 식당들이 또 인기가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일회용식기 사용 금지라든지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프랑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로 한 제주도에서 2040 플라스틱 제로섬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 실증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전국으로 다 이렇게 상용이 되면 참 좋겠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도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뭐 각종 문화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널리 알리고 이제 강조하려는 그런 운동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문제 인식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 뭐 리더님들은 이미 많이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이 플라스틱을 단순히 그냥 환경오염, 환경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실제 나와 내 가족들에게도 문제 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을 많이 널리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아직도 이렇게 집 앞에 배달 온 거 보면 막 생수뼈 막 거의 진짜 한 40동, 50동씩 막 이렇게 배달을 시키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어딘가에 또 그냥
실온에 막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하나씩 따먹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또 정책 문화적 해법과 우리 이제 사회적 메시지까지도 갈 수 있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겠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데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을 거기 때문에 우리부터 좀 작은 실천으로, 저희는 또 좋은 정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옆집만 봐도 막 생수통이 이렇게 오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사실 이게 지금 지난달 다큐멘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이슈 되고는 있었지만 뭔가 확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나 뭐 거기는 아직까지는 널리 되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주변에 많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본인들이 그거를 공부하고 느껴서 이제 조금 생활에서도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자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모든 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걸 내가 자각을 하고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겠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또 주변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영상 꼭